반갑습니다. 5강 자유주의의 확산과 선거권의 확대 교과서 116쪽과 117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5쪽 빈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르니히라는 인물인데요. 1814년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 나폴레옹의 질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유럽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되는 과제를 떠안게 되는데요. 메테르니히를 중심으로 해서 옛 왕조의 군주들은 빈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논의하게 되죠. 새로운 질서. 그들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칙, 유럽의 영토와 정치체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린다. 두 번째 원칙, 옛 왕조를 부활시킨다. 옛 왕조의 부활은 혁명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쟁취한 모든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맺어 각국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는데요. 그러나 한번 자유를 경험했었던 시민들은,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었던 시민들은 결코 그러한 의지를 꺾지 않게 되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과 염원은 오늘 배우게 되는 자유주의 운동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자유주의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 교과서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땡땡주의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땡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땡땡주의란 땡땡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상 혹은 사회적 운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유주의는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 혹은 사회적 운동을 자유주의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다양하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가 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9세기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었던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에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정도만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한자어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 유자로 번역이 됩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그것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국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19세기 유럽에서 대내적인 측면, 즉 국내 안에서 혹은 개인의 차원에서 다루어진 자유는 어떤 의미였냐? 한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동시에 한 개인은 사회 속에 소속되어져 있는 소속원이기도 합니다. 한 사회는 혹은 한 국가는 그 국가의 미래와 그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개인 역시 결정의 과정과 책임의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19세기 들어서면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확대되어져 가는데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서 그 공동체 혹은 그 국가의 미래를 개인도 참여해서 결정하고 싶어 했었던 것이죠. 참정권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사람들에게 자유주의 운동은 선거권을 확대해가는, 즉 참정권을 확대해가는 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국가 내에서 모습이 이러했다면 그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에서도 역시 자유주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한 국가의 운명, 그리고 한 공동체의 운명 역시 그 공동체 스스로, 그 국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이 시기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았죠. 약소국은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간섭받고 있었죠. 빈체제가 대표적인 거였지. 그래서 이 시기 약소국들은 자유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강대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게 됩니다. 그것이 독립운동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벨기에의 독립운동도 대표적인 사례죠. 또 하나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민족을 통합시키고 혹은 영토가 나뉘어져 있었던 국민들을 통합된 혹은 통일된 국가의 형태로 다시 재조직해서 그 어떤 주변 국가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강력한 통일된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고자 하는 자유주의 운동의 영향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서 보듯이 이 시기 개인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을 했고요.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그랬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이고 그 재산에 대해서, 즉 그 소유권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개인이 아닌 타인 혹은 국가에 의해서 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생각 역시 이 시기에 나타났었던 대표적인 자유주의의 움직임이었고 공통된 자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인데요. 독립운동의 모습처럼 보일 겁니다. 그림 속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났었던 혁명 그리고 자유주의 운동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삼색기를 든 여자와 여자를 뒤따르는 남자들이 삼각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1830년 일어난 7월 혁명 중 시민군이 바리케이드를 넘어 진격하는 순간을 그렸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뿌연 연기 사이로 흐릿하게 노트르담 성당이 보여서 격렬한 혁명의 현장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맨 앞에서 시민군을 이끌고 있는 여자는 실제 인물이 아닌 자유의 여신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당원들이 쓰던 붉은 모자를 쓰고 오른손에는 커다란 삼색기를, 왼손엔 긴 총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여신은 삼색기를 든 오른팔을 쭉 뻗어 앞으로 진격하자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색기는 지금의 프랑스 국기로 자유, 평등, 박애를 의미합니다. 자유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 속 승리의 여신인 니케에게서 영감을 받아 표현했습니다. 전쟁으로 옷이 다 찢어져 가슴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다부진 표정으로 시민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아닌 강인하고 힘찬 동작으로 시민군을 이끄는 여성은 당시의 비평가들로부터 품위가 없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에 외적인 아름다움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들라크루아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통해 자유를 향한 의지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막 넘고 있는 그녀의 발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녀 주위로는 다양한 계층의 남자들이 그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녀 바로 뒤에서 총을 쥐고 정장을 입고 있는 남자는 부르주아 계층입니다. 들라크루아 자신을 그린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는 남자 뒤에 셔츠를 풀어헤치고 멜빵 바지를 입은 남자는 노동자 계층입니다. 노동자 밑에는 군인도 보입니다. 여자의 왼쪽에서 양손에 권총을 들고 따르고 있는 모자를 쓴 꼬마도 역시 하층민입니다. 후에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이 소년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구두 닦기 소년으로 등장시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등장시킴으로써 혁명이 민중의 뜻이고 사회 전체적인 지지를 받아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중과 자유의 여신은 수많은 시체들을 밟고 진격하고 있습니다. 마구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정부군과 시민군의 시체를 그려 혁명의 참담함을 표현하는 한편 이들을 애도하면서 이들의 희생 위에 혁명이 세워졌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이 그림을 통해 자유를 얻기 위한 민중의 투쟁을 묘사하면서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교과서 116쪽 7월혁명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죠? 영상은 7월혁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프랑스 자유주의 혁명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7월혁명의 원인은 샤를 10세라는 인물 때문에 시작합니다. 빈 체제 기억나시죠? 빈 체제의 두 번째 원칙이 뭐였죠? 옛날 왕조로의 복귀였지. 프랑스 역시 옛 왕조로 복귀합니다. 옛 왕조인 부르봉 왕조가 부활하면서 루이 18세가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루이 18세는 그나마 괜찮았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시민의 질서를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샤를 10세는 좀 달랐습니다. 샤를 10세의 사진을 좀 볼게요. 샤를 10세는 굉장히 화려한 복장입니다. 그리고 위엄있게 서 있죠. 이 사람은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하고 있을까요? 짐은 곧 국가다. 태양왕 루이 14세를 따라하고 있는데요. 절대왕정의 최절정기를 영위했었던 루이 14세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를 10세는 독재 정치를 강화하는데요. 시민들의 의사기구인 의회를 해산하고 왕정을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기관을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절대 왕정으로의 복귀를 선언하죠. 샤를 10세는 다행히도 독재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럴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시민들 역시, 자유를 경험했었던 시민들 역시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파리에서의 3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와 그림이 있는데요. 3일 동안의 치열한 저항 끝에 7월혁명은 시민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7월혁명이 끝이 나고 시민들은 새로운 프랑스를 어떤 국가의 형태로 만들 것이냐를 두고 논의하게 되는데요. 공화정으로 갈 것이냐, 입헌 군주제를 유지할 것이냐, 치열한 고민이 이어지게 됩니다. 공화정으로 갔을 경우에 경험했었던 불안감이 하나 있죠. 프랑스 혁명 국민공회 당시에 루이 16세를 죽였을 때 주변 국가들이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한 채 프랑스를 군사적으로 위협했죠. 마찬가지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갔을 경우에 빈 체제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시점에 주변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군주제를 유지한다는 건 매우 불안하죠. 언제 어떤 형태로 샤를 10세 같은 인간이 등장할지 모르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루이 필리프라는 인물인데요.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기 때문에 군주제를 폐지하지 않아도 됐었죠. 시민의 왕이라고 불리었던 인물입니다. 철저하게 시민의 편에 서 있었고요. 시민의 요구를 수용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등극시키고 시민에 의한 통치 입헌 군주제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권도 이 시기에 부여가 되는데요. 이 시기 선거권은 제한선거제였습니다. 상층 시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가 돼요. 일정 재산 이상의 시민들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중에 2월혁명의 결과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억해 두십니다. 자, 혁명의 결과 주변국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벨기에 독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벨기에 깃발이 보이죠. 여기는 극장입니다. 극장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의 소식을 듣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봉기를 일으키고 벨기에 혁명의 성공을 거두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이었죠. 폴란드와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자유주의 운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이유는 빈 체제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이겠죠. 빈 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7월혁명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There was a time we killed the king. We tried to change the world too fast. Now we have got another king. He is no better than the last. This is the land that fought for liberty. Now when we fight for bread. Here is the thing about equality. Everyone's equal when they're dead. Take your place, take your chance. Vive la France! Vive la France! Vive la France! Some mercy if you can. Look down upon your fellow man. When's it gonna end? When we gonna live? Something's gotta happen now. Something's gotta give. It'll come, it'll come, it'll come, it'll come, it'll come. Where are the leaders of the land? Where is the king who runs this show? Only one man, General Lamarck, speaks for the people here below. Lamarck is ill and fading fast. Won't last a week out, so they say. With all the anger in the land, how long before the judgment day? Before we cut the fat ones down to size. 1848년 2월혁명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6쪽에서 11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앞부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벨기에의 독립은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따로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상식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2월혁명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랑스 자유주의 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2월혁명의 배경은 영상에서 꼬마아이가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봅니다.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였죠. 2월혁명 일어나는 시기는 7월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3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노동자들의 숫자도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중산층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권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30년이 흐르면서 시민의 왕이었던 루이 필리프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상층 부르주아지들의 인해 장막에 가로막힌 채 노동자들이나 중산층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과거의 왕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전락해 갔던 것이죠. 상층 시민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의회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요구를 거부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라마르크라는 인물이 나오죠. 7월항쟁의 의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결국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파리로 모여들었던 노동자들은 7월항쟁을 무너뜨립니다. 7월항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 형태인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 7월항쟁의 결과는 공화정이 아니라 과도기적 단계인 입헌 군주제였죠. 2월 혁명의 결과는 공화정의 수립으로 결정이 납니다. 이 차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공화정이 수립이 되고 보통 선거제가 시행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모두 선거권이 부여되어지는 거죠. 자, 2월혁명의 혁명 영향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를 쳐두시면 좋겠죠. 오스트리아에서 3월혁명이 일어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빈 체제의 상징적인 인물인 메테르니히가 오스트리아로부터 추방당하게 되면서 빈 체제는 붕괴하게 됩니다. 빈 체제의 붕괴로 인해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은 더 이상 방해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게 되죠.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통일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과서 117쪽 영국에서의 참정권 확대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크게 선거법 개정 운동과 의회를 통한 의회 정치 형태로 나타납니다. 선거법 개정 운동은 프랑스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프랑스가 피를 흘리는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참정권을 확대해 나갔다면 영국은 의회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1차 선거법 개정에서부터 6차 선거법 개정까지 의회 내에서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선거법이 확대되어져 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거법 과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실까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다 차이를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굳이 몇 차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다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번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시기와 기간은 매우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정도만 느끼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832년 이전에는 귀족과 대자본가 중심으로 선거권이 부여되어졌다면 1832년 이후에 도시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가 되죠.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역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발달해가면서 농업, 광산 노동자,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보통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969년이 되어서야 지금과 같은 선거권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의회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의회 밖에서의 시민운동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건데요. 별표를 쳐둡니다. 참정권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고 모범이 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차티스트 운동에서 요구했던 바는 보통선거죠. 재산자격, 어떤 차별 조건 없이 일정 나이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다는 보통선거권의 요구, 그리고 비밀투표, 국회의원이 되는 조건에 재산자격이 폐지됨으로써 누구나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자격 조건, 그리고 선거구를 공평하게 조정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고 현명하게 대변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자는 인구비례 선거구 요구, 이러한 요구들이 지금은 다 실현된 요구들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시가 됐었죠. 차티스트 운동의 그림을 좀 봅시다. 핵심은 3개였는데요. 21세 이상 남자의 보통 선거. 몇 년도에 이게 받아들여졌죠? 그쵸? 1918년이었죠. 훨씬 이후에 받아들여진 거죠. 비밀투표, 그리고 하원의원의 재산조항 폐지, 요 3개가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즉시 이 요구들이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받아들여졌다는 것, 당시로서는 너무 진보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의회 정치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영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빅토리아 시대가 되면 보수당과 자유당이라는 양당 정치가 구축이 됩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 보수당과 자유당이라는 2개의 정당이 정치를 해 나갑니다. 상호 협력적이고 견제적인 아주 효율적인 정치 체제로서 영국의 전대미문의 발전을 이끌었던 시대인데요. 산업 자본주의가 발전하고요. 자유무역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인류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릴 만큼 번영했던 시기, 빅토리아 시대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요. 여성의 참정권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는데요. 노동자에 대한 차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더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뚫고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은 숭고한 투쟁이었고 지금 우리 사회의 자유로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자, 이어서 인종적 차별에 저항했던 흑인들의 참정권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진행됐던 셀마 행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on and very soon, because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He is trampling out the vintage when the grapes of wrath are stored. He has loosed the fateful lightning of his terrible swift sword. His truth is marching on.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His truth is marching on. One day, when the glory comes, it will be ours, it will be ours. Oh, one day, when the war is won, we will be sure, we will be sure. Oh, glory, glory, glory. Oh. Hands to the heavens, no man, no weapon formed against, yes, glory is destined. Everyday women and men become legends. Sins that go against our skin become blessings. The movement is a rhythm to us. Freedom is like religion to us. Justice is juxtaposition in us. Justice for all just ain't specific enough. One son died, his spirit is revisiting us. True and living in us. Resistance is us. That's why Rosa sat on the bus. That's why we walk through Ferguson with our hands up. When it go down, we woman and man up. They say stay down, and we stand up. Shots be on the ground, the camera panned up. King pointed to the mountaintop, and we ran up. One day, when the glory comes, it will be ours, it will be ours. Oh, one day, when the war is won, we will be sure, we will be sure. Oh, glory, glory, glory. Oh. Now the war is not over, victory isn't won, but we'll fight on to the finish, and then when it's all done, we'll cry glory, oh glory, oh, we'll cry glory, oh glory, oh. Selma is now for every man, woman, and child. Even Jesus got his crown in front of a crowd. They march with the torch, we gon' run with it now. Never look back, we done gone hundreds of miles. From dark roads, heroes, to become a hero. Facing the League of Justice, his power was the people. Enemy is lethal, a king became regal. Saw the face of Jim Crow under a bald ego. The biggest weapon is to stay peaceful. We sing, our music is the cuts that we bleed through. Somewhere in the dream we had an epiphany. Now we right the wrongs in history. No one can win a war individually. It take the wisdom of the elders and young people's energy. Welcome to the story we call victory. The coming of the Lord, my eyes have seen the glory. One day, when the glory comes, it will be ours, it will be ours. Oh, one day. 여성의 참정권 운동과 흑인의 참정권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죠.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은 치열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읽기 자료를 통해서 참정권 역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두 명은 모녀지간입니다. 에멀린 펜커스트와 실비아 펜커스트라는 인물인데요. 일단 읽기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멀린 펜커스트와 실비아 펜커스트는 참정권 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영국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었던 정부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테니, 투표권을 줄 테니 참정권 운동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에멀린 펜커스트는 고민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국 여성이 참정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정부에 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녀의 딸이었던 실비아 펜커스트는 다른 입장을 피력하게 되는데요. 나는 많은 희생을 낳은 제국주의 전쟁에 협력하는 어머니를 이해 못하겠어. 또 참정권을 얻는다고 남녀차별이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사회적 약자들과 손잡고 새로운 운동을 벌이겠어. 실비아 펜커스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여성의 참정권과 전쟁을 흥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얻게 된 여성의 참정권이 남녀 차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요구대로 투표권을 얻는 대신에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해서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나가는 동시에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자에 대한 차별,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이슈화시켜야 된다라고 실비아 펜커스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에멀린 펜커스트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투표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사람의 입장 중에 어떤 입장을 택해야 했을까요? 어떤 입장을 지지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글로 적어봅니다. 에멀린 펜커스트와 실비아 펜커스트는 흑인 여성의 투표권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는데요. 에멀린 펜커스트는 아직까지는 백인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흑인 여성의 참정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었는데요. 오히려 백인 여성들의 투표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실비아 펜커스트는 여성에 대한 차별만큼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 또한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며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흑인 여성들과 연대해서 동일한 참정권 획득 운동에 나아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멀린 펜커스트는 보다 현실적인 입장, 실비아 펜커스트는 보다 이상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당시 여성 참정권을 지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에멀린 펜커스트의 현실적인 입장을 지지할 건지, 실비아 펜커스트의 근본적인 입장을 지지할 건지 학습지에 간단하게 작성해 봅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봅시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민족주의와 땡땡땡땡 자유주의가 널리 퍼져 나갔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질서가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려놓은 무슨 체제? 빈체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생각정리.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결과 성립된 정치체제의 비교 말해보자.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쳐두고요.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7월 혁명 입헌 군주제, 그죠? 2월 혁명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